안녕하십니까. 대한개원예외장 김동석입니다. 그동안 제가 의료계에서 일을 하면서 활동했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서울시 강서구 의사회장, 서울시 의사회 의무이사,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등 일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장, 대한개원예외장, 그리고 대한계력협회 부회장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계 일을 하면서 우리 의료 실전에서 필요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자문을 받거나 유권 해석을 받는 데 노력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소견서를 진단서와 준해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은 이후에도 많은 사용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자꾸 진료 확인서나 소견서를 진단서로 대행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했고 저는 새로운 서식도 개발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서울시 의사의 의무이사를 하면서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진료왕의 서식입니다. 이건 병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지역가입자를 제외하는 데 앞장서서 관철시켰습니다. 서울시 의사의 의료법 개정 저지 권리기대에 이사로서 참여를 했던 사진입니다. 피해 문제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인정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피임약이 병원과 약국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공청회를 개최해서 합리적 방안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의사대표자 회의 이런 대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했던 적도 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이것은 도덕이나 윤리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반대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검진도 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하자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의사의 인권 탄압에 조금 도를 넘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중단 촉구대회에서 제 발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의료계에 통합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포럼을 참여했었습니다.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그 임상 지침안을 만들면 만약에 지침안에서 위배됐을 때는 처벌의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지침안을 만드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산부인과 어려운데 산모 초음파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산모 본인 부담금은 산모를 위해서 5% 제한에 대한 주장을 했었고 지금은 10%로 되고 있습니다. 의료수가협상단에 참여를 해보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의회회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모멸감을 느껴서 도저히 참석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사입니다. 자궁내태아 사망에 의해서 의사를 구속했던 사건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골기대회를 주최했습니다. 결국 분만중 태아 사망에 대해서 금고 판결을 받았던 것은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면서 의사 구속을 막는 방법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법안에 대해서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출했습니다. 김승희 의원실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그 법안의 필요성 검토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료에서 우리 의협은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협회관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신축회관에 의사의 혼을 담기를 바랍니다. 전면급여화는 계속된 문제점이었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계 원가 보전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원가 보전 이상과 이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수가가 되어야지 이런 제도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불법 인공임중주술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고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모자보험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의료전단 체계를 진행하면서 의원실의 병실을 없애자는 게 주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강력히 반대했고 막아냈습니다. 1차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했고 제안을 하는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수술방 기준이 너무 과도하게 돼서 의원급에 지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정상적인 수술방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투쟁을 했습니다. 비독적 진료 행위를 규정해서 중절수술을 못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의 설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술 거부 선언을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수술을 거부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선택적으로 불법 인공중절 수술에 의해서 1개월씩 업무 정지를 받는 병원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거부 투쟁의 이후에 장관께서는 국회에서 수사를 일단 중지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로 현재는 낙태죄가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0년 12월 30일까지 개정하지 못해서 현재는 혼란의 상태입니다. 조속히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국의사 구속 골기대회도 자주 열렸었습니다. 의원급의 토요일 공휴일 수술 가산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또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개 다 정부에서 받아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성과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에서 국회 토론회를 주관도 했었습니다. 요양병원 가산제는 모든 병원의 전무의들은 이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한의사가 전문의 제도가 있어서 본인도 편입되기를 원했지만 저는 대한개원위 회장으로서 강력히 반대했고 건정심 통과 직전에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모토 외에 여러 가지 소송 문제가 있어서 대기업이 대응했었습니다. 2019년에는 분만하시던 선생님을 구속한 또 판결이 생겼습니다. 저출산에 의해서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서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 권익 포럼을 공동 개최하면서 저출산 해결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어려운 대구의 코로나 사태에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방호복이나 마스크를 어렵게 구해서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이번 2020년 8월은 정말 의료계는 20년 만에 총파업을 감행했고 성과도 있었지만 졸속 합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올해도 이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4대약 정책을 막을 수 있도록 의료계가 합심해야 될 것입니다. 실손보험사에 지나친 압박이 도를 넘었습니다. 대형 보험회사와 회의도 했고 또 금감원에 민원도 넣었습니다. 결국은 보험회사가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비급여 주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항복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손보험사에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원과의 소통을 중시합니다. 지난 5년간 산부인과 의사회장으로서 전국을 순회하는 세미나를 개최했고 회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회원들의 민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제 의료 활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